최근 줄곧 하락하던 테슬라의 주가가 어닝스콜 이후에 20% 정도 상승했는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컨콜의 초반부에 일론 머스크는 회사가 1분기에 직면한 어려움과 핵심 전략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해 줬습니다. 먼저 차량 생산 부분에서 큰 이슈가 있었죠. 특히 프리몬트 공장에서 업데이트된 모델 3의 생산 증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1분기 자동차 인도량이 9%나 감소했죠.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시장의 주요 경쟁사들이 순수 전기차가 아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전기차 자체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매크로 역풍도 있었는데요. 이런 시장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순수 전기차에 100% 집중할 것이며 중장기로는 순수 전기차 그리고 테슬라가 더 유리한 고지에 있을 거라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1분기에 그나마 긍정적인 뉴스를 가져온 건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이었는데요. 테슬라의 메가팩은 단순히 최고 설치 기록을 갱신한 것뿐만 아니라 향후 몇 년간 전기차 부분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빠른 성장과 더불어 수익성도 나쁘지 않게 나오는 사업인데요. 참고로 저희가 완성한 테슬라 DCF 모델에는 이 에너지 사업부의 밝은 전망을 이미 반영하고 있고 2030년까지 연 30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과 그에 맞는 영업이익도 창출한다고 가치평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제품 로드맵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차량 라인업의 주요 업데이트와 일부 생산 타임라인이 앞당겨짐에 따라 전반적인 제품 로드맵이 계획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24년 말부터 신제품의 생산, 판매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한 것인데 보통 계획보다 늦춰지는 경우가 더 많은 테슬라인 걸 고려하면 이건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새로운 전기차 모델들은 기존보다 가성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새로운 공장이나 생산 라인 없이도 차세대 플랫폼과 현재의 플랫폼을 모두 활용하는 비용 관리 면에서도 용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테슬라의 생산 효율성이 대폭 향상되고 연 300만 대의 생산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셋째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머스크는 FSD 버전 12 출시가 획기적인 성과라고 주장했는데요. 현재 북미 지역에선 약 180만 대의 차량에서 이 FSD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고 사용률 또한 매주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테슬라는 3천억 마일 이상의 자율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데이터인데 회사는 이 FSD 접근성을 더 높이기 위해 자율주행 구독 가격을 월 99달러로 인하했습니다. 완벽한 자율주행의 도입 시기가 계속 연기되면서 이 기술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번 테슬라의 발표와 향후 투자 계획을 보면 이 신기술에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참고로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숫자 분석도 조만간 영상으로 공유될 예정이니 이런 숫자 분석을 더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는 미래를 내다보며 테슬라의 인공지능 분야의 중대한 진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AI 인프라 업그레이드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테슬라의 AI 트레이닝 용량, 컴퓨팅 파워가 1분기에만 2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현재 회사는 약 3만 5천 개의 H100 AI 가속기를 활성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올해 연말까지 최대 8만 5천 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H100은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이기 때문에 이건 엔비디아 주주들에게도 좋은 소식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머스크는 8월 8일에 로보택시 서비스 사이버캡을 공개할 거라고 했는데요. 참고로 이번 프레젠테이션에는 이 로보택시 앱의 미리 보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머스크는 자율주행 및 전기차에 대한 테슬라의 가능성을 강조했고 이런 자율주행 전기차가 아닌 기존 가솔린 차량을 타는 건 마치 말을 타고 다니면서 플립폰을 사용하는 것에 비유하면서 컨콜의 전반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엔 테슬라의 재무 성적표를 상세히 보겠는데요. 먼저 회사의 1분기 총 매출은 전년 대비 9% 감소하여 21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더 쪼개서 보면 전기차 판매 매출이 13% 하락한 174억 달러였는데 생각보다 자동차 부분 타격이 큰 것이고 다른 사업부에서는 반대로 매출 성장이 계속됐습니다. 앞서 머스크가 언급했던 에너지 부분 매출은 7% 증가한 16억 달러였고 서비스 및 기타 매출은 25%나 증가한 2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테슬라의 1분기 매출 감소는 주로 3가지 요인으로 설명이 되는데 먼저 전기차의 평균 판매 가격을 낮추었고 저가 차량의 판매 비중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프리몬트 공장에서의 모델 3 업데이트 이슈와 독일 기가 베를린에서의 생산 차질이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이죠. 마지막으로 달러의 강세도 약 2억 달러의 매출 감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영업비용은 전년 대비 37%나 증가했는데요. 증가폭은 주로 인공지능 투자, 셀 개발, 그리고 기타 R&D 증가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 비용은 전년 대비 49% 급증한 12억 달러를 기록했죠. 이 외에도 사이버 트럭 생산 증가와 관련된 비용이 회사의 부담을 더했습니다. 이러한 비용 증가로 인해 1분기 영업이익은 고작 12억 달러로 전년 대비 56% 감소했으며 영업마진율도 겨우 5.5%에 불과했습니다. 자본 지출을 보면 테슬라는 총 28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는 1년 전 약 20억 달러에 비해 의미 있는 증가이죠. 대부분의 투자는 역시나 AI 인프라 강화에 투입되었고 여기에만 1.3조 원이 투입됐다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회사 전반의 생산 능력 향상 및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도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 측면에서 영업 현금 흐름은 고작 2억 달러로 최근 몇 년 새 가장 낮았고 자유현금 흐름은 25억 달러의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현금 흐름 감소의 주요 원인인 27억 달러가 재고 증가에서 왔다는 게 눈에 띄었는데요. 만약 이 재고 증가가 단순히 전기차 생산과 판매 사이의 일시적인 시간 차이라면 큰 문제가 아니지만 테슬라 차량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다는 거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 컨콜 및 공시에서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향후 판매량 데이터가 나오면 이 원인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테슬라의 1분기 재무 상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단기적인 이익 및 현금 흐름 급감에 직면했음에도 회사는 연구개발 및 AI 인프라 확장에 중장기 투자를 오히려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컨콜 후반의 Q&A 세션 하이라이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옵티머스 로봇 관련 설명이 있었는데 현재 옵티머스는 실험실 환경 내에서 간단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올해 말까지 테슬라 자체 공장 내에서 제한된 생산 기여를 시작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내년 말까지는 외부 판매까지 시작한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물론 이 시간표는 계획일 뿐이고 테슬라의 이런 계획은 연기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공격적인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머스크는 여기에 덧붙여 옵티머스는 큰 기술 변화를 대표하는 제품이며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테슬라의 다른 모든 제품의 가치를 이 한 가지가 능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자율주행과 관련해선 경영진은 테슬라의 AI 추론 효율성이 자동차 산업을 계속해서 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효율성은 결국 다양한 테슬라 제품에 걸쳐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할 것이며 차량 자율운행뿐만 아니라 공장 최적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미국 정부의 규제와 관련해서 여러 주에서 이미 FSD 관련 법률을 채택했고 테슬라는 미국 외의 지역, 예를 들어 중국에서도 FSD 확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머스크는 FSD가 결국 차량을 운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으로의 확장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FSD의 라이센싱 관련 질문도 있었는데 자동차 OEM들의 초기 회의적인 반응과는 다르게 최근에는 구체적인 협상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변화는 특히 버전 12.3을 통해서 테슬라가 FSD 기술의 효과를 입증함으로써 가속화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자율주행을 위해서 라이다 또는 기타 레이더와 같은 추가 센서 설치 없이도 표준 하드웨어와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를 조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욱 확장성이 넓은 편이죠. 이와 관련해서 구글의 웨이모와 GM 크루즈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대응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다만 이런 경쟁사들은 전략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가 더 어려운 편입니다. 어쨌든 머스크는 실제로 자동차 제조사와 FSD 라이선싱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실제 판매 자동차에 통합되는 데까지는 최대 3년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의 전형적인 제품 생산 주기를 반영한 것이죠. 차량 생산으로 넘어가서 사이버 트럭은 생산 시작 후 단 4, 5개월 만에 주당 1000대의 생산 비율을 달성하는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습니다. 테슬라 차량의 새로운 기술 접목과 공급업체의 한계로 인한 도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회사는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까지 동시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차량은 25,000달러의 낮은 가격 포인트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죠. 테슬라가 총 직원 수의 10%에 달하는 약 14,000명을 해고한 거에 대해서 경영진은 이러한 감축이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며 생기는 업무 중복을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감축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신제품 개발 활동, 미래 투자 등 중대한 영향은 없었다고도 덧붙였죠. 마지막으로 머스크는 테슬라가 언젠간 아마존 웹 서비스와 유사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는데요. 테슬라 차량들은 자율주행을 위해 고부가가치 반도체를 이미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이 활용되지 않는
다운타임 동안 이런 연상 능력을 활용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이건 테슬라에게 또 다른 열린 가능성이지만 이게 현실이 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하는데요. 머스크도 더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가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Q&A 부분을 마무리하고 이번에는 테슬라 관련 주요 뉴스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지정학적 사건, 특히 1분기에 발생한 홍해 무역 선박 공격으로 인해서 회사는 베를린 공장에서 약 2주 동안 생산을 중단했어야 했는데요. 이런 사건은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테슬라의 1분기 생산 감소를 일부 설명해 줍니다. 두 번째로 테슬라는 이번 분기에도 차량 리콜 이슈가 있었는데요. 판매된 차량들의 계기판 경고등 문제로 인해 이번 2월 미국에서 거의 220만 대의 차량에 대한 리콜을 진행했습니다. 이 리콜은 테슬라의 제품 신뢰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주가도 2.7% 하락시켰죠. 이 외에도 테슬라는 자동 보조 조향 및 도어 레치 제어 문제로 중국에 수출된 160만 대의 차량에도 리콜을 진행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거버넌스 측면에서 1월 말에 중요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델라웨어주 판사가 일론 머스크의 560억 달러 보수 패키지가 과도하고 테슬라 이사회의 독립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이 판결은 5년 전 테슬라의 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제기한 소송의 결과물인데요. 향후 머스크의 보수가 어떻게 바뀔지도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테슬라 1분기 업데이트를 마치겠고 테슬라가 테크 회사가 아닌 그냥 자동차 회사라는 보수적인 과정을 통해 진행한 가치평가 결과를 보고 싶다면 최근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한 티처블 회원분들께 제공되는 테슬라 DCF 모델링 결과에는 전기차 사업뿐만 아니라 FSD, 휴머노이드 로봇 등을 상세하게 계산해서 가치평가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뿐만 아닌 기타 빅테크 기업들의 가치평가 결과를 보시려면 영상 아래에 링크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